예약 판매로 내돈내산에 언박싱한 갤럭시 S24 기본 모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빌려와서 며칠 동안 사용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울트라를 까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애당초 울트라 대신에 S24 기본 모델을 산 이유도 울트라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S24 울트라 모델을 만져보며 아쉬운 점을 실제로 확인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작보다 디자인이 꽤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사이드가 곡면으로 처리된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플랫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아래 베젤과 동일하게 사이드도 플랫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곡선 디자인까지도 플랫하게 변경되면서 S24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직각으로 뚝뚝 끊기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외관에서 곡선이 거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무뚝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옆면에는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 그랬는지 살짝 볼록하게 뽑아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화면 베젤이 볼록한 사이드와 함께 뭉쳐 보여서 베젤이 엣지 디스플레이 시절보다 확연히 더 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펜을 쓰기 위한 용도로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젤이 더 두꺼워지는 느낌은 더 싫더라고요. 그리고 S24 울트라 모델만의 직각 모서리 디자인은 손에 쥐고 있기가 불편했는데요. 지하철 같은 곳에서 한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자면 S24 울트라의 모서리 쪽이 손바닥을 누르게 되어서 곡면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손에 파묻히지 못하다 보니까 손에서 쉽게 미끄러졌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티타늄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약 20g 정도를 감량했는데요. 같은 티타늄 소재를 도입한 울트라 모델도 이에 상응하는 다이어트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233g에서 232g으로 겨우 1g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소재인 티타늄은 코팅에만 쓴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감량에 성공해서 221g이 되었는데 비해 S24 울트라는 232g으로 폴드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S24 기본 모델은 가격이 전작 대비 별 차이가 없었는데 S24 울트라의 가격은 전작 대비 무려 99,000원 인상이 되어서 출시 가격이 1,698,4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울트라에만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AP의 가격이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물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가격인 190만원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S24와 플러스의 가격이 동결된 것과 다르게 울트라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체감되는 가격은 더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S24 기본 모델은 115만 5천원으로 울트라보다 55만원이 더 저렴하니까 이 정도면 중고로 갤럭시 탭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에서 의외였던 게 플러스 모델의 선망입니다. 항상 기본 모델과 울트라 사이에서 어중간한 모델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플러스는 울트라급 디스플레이 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해서 기존의 울트라 유저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은데요.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135만 3천원으로 울트라와는 약 3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대신 S펜이 사라졌고 100배 줌도 사라졌지만 무게는 195g으로 38g이나 더 가벼워졌으며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S24 플러스는 해상도가 FHD 플러스를 지원하고 램도 12기가를 탑재함으로써 울트라 모델과 스펙적으로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인 S23 플러스만 하더라도 FHD 해상도의 램도 8기가라서 S23 기본 모델과 똑같은 스펙에서 화면 크기만 키운 모델이라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기본 모델이 아니라 울트라급 스펙에 맞춰졌기 때문에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울트라 유저 중에서 S펜을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S펜의 실사용도가 낮은 유저라면 플러스로 갈아타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이 처음 나온 때부터 100배 줌은 광고의 핵심 소재였는데요. 이를 위해 S23 울트라는 광학 10배 줌에 10배 디지털 줌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광학 5배 줌에 20배 디지털 줌을 하는 방식으로 100배 줌을 구현합니다. 삼성에서는 실사용 빈도로 봤을 때 10배 줌보다는 5배 줌 이용이 더 많아서 10배 줌 렌즈 대신 5배 줌 렌즈를 탑재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종 결과물인 100배 줌 자체만 놓고 본다면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00배 줌 사진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울트라만의 고유한 포인트였는데 이 기능이 기존 대비 성능이 떨어지게 된 점은 울트라를 구매할 이유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을 살펴보면서 제가 울트라 대신 S24 기본 모델을 구매한 이유를 되짚어 보았는데요. 울트라 모델도 실물로 만져보니까 S24 기본 모델을 사기 잘했다는 확신이 더 드네요. 며칠 동안 케이스를 안 씌우고 사용했는데도 무거워서 손목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울트라는 꼭 S펜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이거나 울트라에 탑재한 모든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 정도만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S24 기본 모델이나 S24 플러스 모델로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대비 엑시노스의 성능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금 굳이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최상위 모델을 찾는다고 울트라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트라 모델이 갖고 있던 하이테크 기기로서의 상징성이 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삼성에서는 S25가 출시될 내년에는 울트라 모델만의 새로운 차별점을 내놓아야만 할 것 같네요. 갤럭시 24 모델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